보시면 이스탄의 정치 과정론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은 투입이고 산취라고 했죠. 일단 기억부터 리을을 먼저 살펴보고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입법 청원 운동은 기억에 해당된다. 맞죠? 이제 투입하는 거죠. 근데 이 투입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개인도 할 수 있지만 집단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정치 집단에 누가 있냐?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모두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투입은 모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정당이 정책결정기구에 해당되냐? 당연히 아니죠. 정당에서 정책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기관에서 하죠. 다만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국가기관에 소속돼 있을 뿐이지 정당 자체가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는 다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에서 입법부보다 행정부 권한이 강화되어 왔다. 우리가 이제 현대국가가 되면서 복지국가가 되고, 그리고 다양한 업무들이 이제 확대되고, 다양한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행정부의 권한이 커졌죠. 행정부에 할 일이 많아졌죠. 그래서 입법부보다 행정부의 권한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행정국가화 현상. 그래서 복지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행정부의 일이 많아졌다.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이익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귿에서는 누가? 당연히 디귿에서 산출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하죠. 입법, 행정부, 사법부가.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입법, 그 다음에 집행, 그 다음에 판결, 재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정책결정기구에 산출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과 기억과 리을, 민주주의 체제보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권위주의는 우리가 하향식, 일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더 확대되죠. 기억이나 리을은 큰 차이가 사실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리을은 선거가 있어요.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 선거. 난 이제 니네들 싫어. 그잖아. 어제 또 정은이가 뭐 미사일인가 오늘인가 미사일 쐈던데 또 댓글 한 몇천 개 달렸더라고요. 문재양 하면서 이제 어쨌든 뭐 싫으면 다음에 안 뽑으면 되죠. 안 뽑고 뭐 이제 그래서 제가 부러웠는데 그 나의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다음에 안 되겠죠. 그 정당에서 나온 정책이나 대표는 안 뽑히겠죠. 그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홍카콜라 봐요. 아직도 하냐 그러니까 뭐 모르겠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리을이 선거인데 마찬가지 기억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정책 지지한다 그럼 난 지지하는 걸로 우리가 요구하는 거고 표시하는 거고 싫다 그러면 싫다 그럼 싫다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요구와 지지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기억과 리을은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가나사상입니다. 가나사상 보시면 가는 자연과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모여 성립된 것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속하며 양도되거나 대표할 수 없다. 이 내용 보면 이거 루소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국민들 그것이 아니더라도 또 보시면 국민들의 공통된 일반 의지 그 다음에 주권이기 때문에 공동이익을 확보하는데 자유의 실현 과정이다. 일반 의지, 양도할 수 없다, 대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가 무엇을 만들었다. 루소인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는 파생적 권력에 불과합니다. 입법부가 그에 주어진 신탁, 위임 행위할 때 그 다음에 입법부를 없애거나 변경할 수 있고 저항권이죠. 최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입니다. 그래서 루소, 가는 루소, 나는 로크구나 알 수 있죠. 간접은
로크만이죠. 왜냐하면 홉스는 전제정치, 그 다음에 로크는 간접, 루소는 직접이니까. 공포와 죽음에 시달린다. 이건 홉스죠. 전쟁 상태.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을 입법권과 사법권으로 분립해야 한다고. 자, 입법권과 사법권으로 분립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입법권과 집회권이든 입법권, 행정부, 사법권이든. 그 다음에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도 없고 재판권도 없다. 루소죠. 정답으로 4번 됩니다. 뒤에 4번도 해당됐네? 4번이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안 했어요? 6번인가요? 6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는 법의 지배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법의 지배, 법에 의한 지배. 가는 법에 의한 지배. 법에 의한 지배인데 법의 의한 지배가 아니고 법에 의한 지배. 그 다음에 법의 지배죠. 두 번째 법의 지배. 누구도 법 위에 올라갈 수 없다. 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법에 종속된다. 그럼 이 법은 누가 만듭니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만들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국민이죠. 1번, 가는 법치주의를 형식적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 어떤 수단적 의미, 형식적 의미. 두 번째, 2번, 법의 내용과 목적을 중시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보시면 법의 내용과 목적을 당연히 중요시하고 정당성도 중요하죠. 3번, 나에 따르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 보완적이다. 왜냐하면 법이 지배하고 이 법의 지배가 잘 이루어질 때, 법치가 잘 이루어질 때 정치가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이 법의 지배가 올바르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죠. 전체주의 국가는 가보다 나아의 법치주의를 받아들인다. 전체주의 국가는 우리가 법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번, 시점제 1번. 가는 다 포함하고 있죠? 가는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가에 포함된 모두가 뭐가 있을 수 있다?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넓은 의미고. 나는 국가만. 좁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회 집단에서 정치가 나타난다. 집단 현상설, 넓은 의미. 맞죠? 그 다음에 물리적 강제력, 권력입니다. 권력 안에는 물리적 강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물리적 강제를 독점하는 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는 국가만의 특수한 어떤 강제력, 권력을 우리가 권력이 존재하고 있고 그 권력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좁은 의미의 정치, 국가 현상설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성립 이전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건 좁은 의미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을 국가 권력과 동일하게 보는 것도 좁은 의미고. 정답 1번이죠. 다음에 4번 보시면 자유와 평등. 자, 국가에 의한 것은 적극적인 거죠. 적극적인 것. 우리가 능동적이 중간에 있는데 능동적을 보통 적극적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소극, 능동, 적극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냥 소극과 적극으로 나누기도 해요. 소극과 적극으로. 그때는 능동을 어디다 넣느냐? 능동을 적극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적극에다 넣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문제 푸시거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정권, 사회권은 그러면 나에 들어가야죠. 사회보장법은 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회보장법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니까 다른 것은 다르게 상대적. 그 다음에 성과금 지급, 누진세 이것도 역시 다른 것은 다르게 하겠다는 거니까 상대적입니다. 각자의 몫을 각자에 주는 상대적 또는 실질적 또는 배분적 정의 평균적 정의가 아니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이념, 정치 형태, 생활 논리가 나옵니다. 갑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건 뭐니? 하나의 생활 원리이고, 두 번째, 시민이 스스로 지배자이면서 피지배자가 되는 그러한 정치가 바로 민주정치다. 동일성의 원리. 그 다음에 자유와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인권 존중 또는 인간 존중 세상을 실현할 수 있다. 이념이죠. 그러한 이념이 바로 민주주의다. 여기서 첫 번째 갑은 원리, 생활 논리. 두 번째는 정치 형태. 세 번째는 이념이 됩니다. 다음. 가보시면 사실은 프랑스 인권 선언이 써 있지만 그게 없어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건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인권 선언이구나. 1조의 내용 뭐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이건 1조, 2조 안 돼 있으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이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억 보시면 가는 전제군주정을 입헌군주적으로 전환시켰다. 자, 전제군주정을 입헌군주적으로 전환시킨 것은 우리가 명예혁명. 영국 거죠, 영국 거. 영국은 우리가 전제군주국에서 이제 나중에 제임스 2세 폭정으로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제임스 2세가 도망갔죠. 도망가서 이제 윌리엄과 메리가 정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권리장전을 채택하면서 왕은 있을 때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입헌군주제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모두 천부인권 세상을 기초합니다. 천부인권 세상. 명예, 우리가 혁명, 그 다음에 미국, 프랑스 모두 천부인권 세상, 계몽 사상을 다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제 폐지. 자, 그 다음에 나는 보통선거왕립. 신분제 폐지는 맞죠. 실질적은 아니지만, 하지만 보통선거는 안 되죠. 우리가 신분제 폐지도 명확하게 된 게 아니라 이것도 애매하고, 나는 완전히 아니고. 왜? 여자, 노동자, 농민은 안 됐으니까. 가나 모두 전제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자유 이념이죠. 그래서 자유를 강조한 게 바로 시민혁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이었죠. 10번입니다. 갑을병.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는 투쟁 상태. 일단 이것만 봐도 홉스인데, 그 다음에 뒤에 서로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구성원은 서로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다. 두 번째,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도 없고 재판권도 없다.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다. 로크. 그 다음에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했다. 그런데 사유재산, 사회제도, 사적 소유로 해서 불평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평등이 깨지고, 자유롭지 못해지고, 그래서 결국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의사, 이게 뭐예요? 일반의지죠. 일반의지. 자, 직접적인 의사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된다. 직접의사, 일반의지, 직접민주주의.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강조하고, 사회계약의 동기는 개인의 자기보존 욕구라는 주장. 당연하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 보장을 위해서니까. 2번 을은 일반의지는 루소죠. 그 다음 이권 분립 루소, 저항권 루소. 사유재산권을 제한을 인정하였다. 사유재산권의 제한은 우리가 루소에 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갑은 절대군주제, 그 다음에 을은 간접민주주의, 병은 직접민주주의. 정답은 1번이겠네요. 뒤로 가면 시민혁명 이후에 근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큰 규모의 국가 단위에서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냐면 가를 도입했어요. 그러나 큰 규모가 됐기 때문에 직접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직접 안 되니까 간접. 그런데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은 선출된 대표에만 의존하는 이런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냐? 국민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가능. 왜냐하면
대표가 하는데 그 대표가 잘 못할 수도 있죠. 이번 우리나라에서는 나의 요소로 국민투표를 채택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자치의 원리. 자치의 원리는 직접 하는 거니까 나에 가깝죠.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고 싶다. 뭐가? 간접하면 내가 안 하니까, 대표가 하니까 좀 더 무관심이 초래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책 결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직접이죠. 왜? 직접 참여하니까 다 의사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도 정확하게 모두에게 전달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가야겠죠.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들어갈 법치주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건 뭐냐면 형식적 법치주의예요. 어쨌든 악법도 제대로 합법성을 갖췄으면 법이죠. 법이란 말. 지켜야죠. 자, 고대 철학자 준법교육 사례로 드는 것이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정당해야 한다는 가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가 현행 우리 헌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이 목적과 내용이 정당해야 된다는 실질적 법칙을 기반으로 했다. 내용, 기본권 보장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 인권 보장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 라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법에 의한 지배는 될 수가 없죠. 법의 지배는 될 수 있겠고, 법은 통치자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 수단이 아니고 국가 통치행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목적과 내용이 돼야 되고, 부당한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법의 내용과 목적이 정의롭다면 절차적 정당성은 고려하지 않아도 안 된다가 아니고, 당연히 그건 절차적 정당성, 합법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넘어서 뭐까지? 정당성까지 있어야 된다. 내용과 목적까지 정당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죠. 정답은 3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어요. 풀어봤습니다. 이제 복습 겸 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 계속 좀 교재 몇 문제 안 되니까 쉬는 시간마다 좀 풀어보셔야 돼요. 보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정부 형태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앞에서의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앞에서 문제 시험에 나오니까 당연히 한두 문제 나오죠. 근데 정부 형태, 그 다음에 선거는 매년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매년. 그냥 매년. 그리고 국가직, 지방직, 이제 모두 포함해서 매년 나오는 거니까 잘 좀 보셔야 되겠죠.